예를 들자면 지금 박서보 선생님 같은 경우나 아직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세금이 없네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광기 채널 예술 한 끼에서는요, 미술 세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주희입니다. 네, 일단 뭐 바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 해외에서 미술품을 경매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올 시 세금. 우리나라 법은요,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창작품, 그러니까 미술품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용어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술 창작품인데, 예술 창작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구매해서 우리나라 들여올 때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면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신고도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 작가와 생존 작가하고는 또 이게 좀 세금 부분이 좀 있나요? 국내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뭐 아무리 내가 1억을 벌었든 2억을 벌었든 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사후 작가, 그러니까 작고하신 분의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생존 작가 그림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 입법 정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생존 작가의 작품들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6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이 첫 번째가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그다음에 해외 작가이거나 작고한 작가일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만이 네. 세금이 네. 세금을 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금 박서보 선생님 같은 경우나 아직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세금이 없네요? 그렇죠. 네.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자녀에게 미술품 증여했을 때 미술품도 증여세 내야 하는지. 미술품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미술품이나 미술품에 대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법에서 특별히 미술품에 대해서만 좀 뭔가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 오해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뭐 등기라든지 등록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과세 당국이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지 자체가 그거를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탄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미술품과 관련해서 뭐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게 세금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원칙은 미술품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미술품 세금. 법인인 경우에는 미술품 구매와 관련해서 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술품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법인에서 환경 미화나 아니면 법인의 회사의 장식을 위해서 건당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을 샀을 때는 그 손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업무용으로 샀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매를 했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1,000만 원 이하라는 거 했을 때는 이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이 취득가액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옥션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수수료. 거기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까지 포함한 것까지가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1,000만 원만 송금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전액이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0만 원 이하의 작품, 모든 수수료가 합해진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걸 되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옥션에 살 때는 그거를 수수료까지 꼭 네. 생각을 하고 그쵸. 구입을 하셔야. 아니면, 네. 딜러한테 살 때도 뭐 수수료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구나. 요즘에 사실 그 미술품 렌탈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렌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요즘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술품 구매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비용 처리한다라는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혜택이 없어서 렌탈로 우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렌탈도 아셔야 되는 게 업무와 관련된 렌탈이어야지 이게 렌탈 비용도 비용 처리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장도 전혀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개인 사업자인데 이
이 렌탈을 해가지고 이걸 비용을 털겠다 했을 때 사실은 이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하실 때는 과연 내가 이게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내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 미술뿐만 아니라 사실 디자인, 가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사실 미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세가 있죠. 골동품 100년 이상이 된 골동품 같은 경우는 그거는 관세가 없습니다. 네. 우리 보통 사오는 것들이 한 50년, 40년 된 것들 그런 건 관세가 다 있잖아요. 그쵸. 뭐 바우하우스 시대 근데 이제 다만 체어 같은 거. FTA 그거는 이제 과세를 하는 것과 별개로 FTA 약정이 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나무로 만드는 가구 같은 경우는 또 뭐 관세가 없는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약간 개별적인 나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술품 구매할 때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이 뭐 어떤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딜러라든지 갤러리에서 말하는 이런 홍보하는 이런 멘트 말고요. 본인이 정말 이 작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가가 굉장히 지금은 핫한데 특히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샀을 때 정말 좋은 투자 수단으로 하려면 이 작가가 열심히 작업을 하는 작가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정말 오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작가인지는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 구매처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미술품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사람들이 추천이 경매인 게 경매 같은 경우는 오픈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사기성이나 이런 소지가 좀 적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여기서 구매했다라는 걸 이력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 그림을 판매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보증서 같은 걸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갤러리면 갤러리에서 발급한 보증서, 네. 옥션에서 발급한 보증서, 그거는 필수가 돼야지 나중에 뭐 내가 이제 리셀을 하더라도 그걸 근거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설사 이게 나중에 위작이라고 판명이 된다고 해도 그 작품 보증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걸 진품이라고 보증을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위작이었다라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미술품 뭐 절세, 뭐 방법 이런 거는 결국은 내가 꼼꼼히 챙기는 게 가장 절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술품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이 미술품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이것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 만약에 나머지 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더라, 뭐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더라. 사실 이런 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해서 뭔가 미술품을 섣불리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술품이 사실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고 좀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 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사기당할 수 있는 소지가 그쵸,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세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포털 사이트만 검색을 해도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광고도 분명히 나오지만 뭐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설명해 놓은 뭐 사이트도 있고요. 유튜브 보신 거에도 그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일 편하거든요. 뭐 좀 상담하시면 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한테 상담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도 미술품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네. 애장하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가는 오래 작업을 할 수 있을 작가다라고 제가 스스로 뭔가 믿는 작가 중에는 왜냐면 저도 한번 보려고요. 이현우 작가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굉장히 열심히 그림 작업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의 그림을 사게 된 계기가 하나가 이 작가가 어린 친구인데도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작업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동시에 아트페어에도 출품을 하고 전시회 2개를 할 정도로 업력이 많고 그 대학교 시절에는 이 작업을 한 캔버스를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을 정도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제가 알고 되게 유심히 보는 작가가 최우 작가라는 작가가 있어요. 최우요. 네. 근데 이 작가는 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배우지 않은 사람의 이런 순수함이 남아있는 작가인데 저는 또 오히려 그런 순수함이 좋아서 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작가, 최우 작가와 이현우 작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희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좀 더 우리가 또 미술품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모임을 통해서 좀 더 미술 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